야, 참 오랜만에 오네, 현준이. 그치? 맛있지, 맛있어. 야, 뭐가 안 들어오야? 지금 2kg, 3kg밖에 안 왔거든? 원래 젊은 제가- 애가 뭐 하는 짓이지? 이 심장 이렇게 썩지가. 야, 허리 디스크에다가 심장까지 안 줘. 몸이 쉬다갈까? 쓰레기고만. 아이, 쉬지 마. 빨리 와. 뭐, 빨리 오라고, 빨리. 좋아. 네! 부정맥이! 야, 뭐라고? 야, 정신 차려. 여기서 쓰러지면 병원을- 안 돼. 병원을 데려가. 심장이 어떻게 될 병원을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 윤입니다. 부정맥이 있는 사람이 등산을 해도 될까? 아니면 나 심장 건강이 조금 안 좋은데 등산을 해도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이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어떤 분을 모시고 오늘 부정맥과 등산에 대해서 얘기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교수님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여러분, 오늘 폭염주의보가 떴어요. 자연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교수님을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제가 밖으로 모셨습니다. 이기용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남대학교 병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주로 부정맥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심장병 전반에 대해서도 보지만 주로 가슴이 뛰는 병, 이것 때문에 가슴도 뛰고 숨도 가쁘고 하는 이런 병들을 주로 진료를 하고 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심장이 안 좋은 분들, 특히나 네. 부정맥을 진단받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나 스텐트 시술을 한 적이 있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과연 이런 분들도 등산이 괜찮을까 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깔끔하게 우리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부정맥 등산해도 됩니까? 되지요? 됩니다. 일단 축하. 부정맥을 많이 듣기는 했어요. 저도 그렇고 네네네네. 많이 들었는데 부정맥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좀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좀 어려워요. 부정맥은 실은 많이 듣는 그런 질환은 아니죠. 네. 근데 앞에 부가 아니 부자거든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정이 가지런한 정. 그다음에 뒤에 맥은 맥박이겠죠. 그래서 풀었으면 가지런하지 않은 맥박은 모두 다 부정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류가 많겠네요, 그러면. 엄청 많지요. 젊었을 때는 맥이 다 항상 정상적으로 뛰잖아요. 네. 퉁퉁퉁. 규칙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젊은 분들에서도 가슴이 계속해서 두근거리는 그런 상태가 바로 부정맥이 되겠습니다. 이유 없이 네. 두근거림이 느껴질 때. 진료라는 저도 많이 겪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쉽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커피를 한 3일간 안 마시잖아요. 그럼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좀 빠져나가잖아요. 그 상태에서 커피를 한 잔 들이키잖아요. 그럼 가슴이 엄청나게 뜁니다. 그 느낌 알아요. 두근두근. 그래서 가슴이 뛰는 게 힘든 거구나 라도 알고 있고, 자고 일어나면 한 번씩 가슴이 두둑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정맥이구나. 그래서 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병 또는 이것 때문에 숨이 가쁜 병이 부정맥이에요.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지 않다는 것은 네. 되게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좀 등산을 해야 안전할 수 있을까요? 부정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항상 위험한 건 아니에요. 항상 두근거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게끔 진정시키는 그런 약들을 처방을 하게 되는데, 일단 활동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산을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약물을 복용하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지는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일단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등산을 가실 겁니다. 적당히 오르막을 올라가는 거는 심장이 부하를 주잖아요. 심장이 부하를 줘야 됩니다. 줘야 하는 거예요? 부정맥 환자들도 산을 타면 좋습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죠. 부정맥 환자들은 정상하고 다르게 맥이 너무 빨라질 수가 있어요. 빨리 뛰는. 부정맥은 그래요. 마치 한번 시동이 걸리듯이 차 시동 걸면 그때부터 엔진 도는 것처럼 전조 증상 이런 건 없는 거죠? 가슴이 두둑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막 따닥 이렇게 막 뛰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황스럽겠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절대로 무리를 하지 말라는 거고, 자기 심장 박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느끼면서 올라가면 되는 거고. 그거 아세요? 심장마비도 부정맥이에요. 심장마비도 부정맥이에요? 맞아요. 맥이 너무 빠르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빠르게 뛰기 때문에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심장이 뛰는 게 아니고 떠는 게 되는 거예요.
떠는 거. 이게 쥐어짜야 진짜 피가 몰랐어요.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떠는 게 되기 때문에 피가 한 방울도 못 나가게 되는 거고, 그럼 심장이 멎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느끼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마비도 부정맥 중에 하나예요. 되게 무섭죠. 그래서 산을 올라갈 때 느껴집니다. 우리도 갈 때 갑자기 속도를 치고 올라간다든지 하면 숨이 막 여기까지 차오르고 내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고 하면 속도를 줄이셔야 됩니다. 저는 멈추거든요. 아, 그냥 멈춰요? 가다가 잠깐만 이렇게 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가던가. 산 잘 사시지 않아요? 잘 사는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막 내 체력을 잃고 막 미친 듯이 가다가는 한 번씩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저는 쉬었다 갑니다. 그거는 사람 차. 네, 개인 차이. 아, 네네. 개인 차이. 수분 섭취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맞죠? 그래서 땀을 계속 흘릴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요, 또 부정맥이 더 유발이 잘 돼요. 더 빨리 뛰어요. 그래서 물 드셔야 되고, 부정맥 환자들은요, 막 맥박이 막 너무 뛰어요, 또 숨이 막 여기까지 차요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나 이거 이겨낼 수 있어. 막 네네네. 이러면 그러면 안 되겠네. 되고요. 무조건. 말씀하신 것처럼 쉬었다 가는 것도 방법이고, 속도를 확 떨쳐서 천천히 가시게 되면, 흔히 그러죠. 뭐 세워라, 내워라, 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또 어느새 적응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진정이 돼요. 그래서 그 심장마비가 운동선수한테 잘 생긴다는 게 격렬하게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 선수들은 뭐 1초라도 단축을 시켜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상황에서 더 힘을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심장마비가 와요. 심장이 못 견디는 거예요. 스포츠 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운동을 그렇게 많이 된 심장도 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네요.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격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인들 중에서도 크로스핏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오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와, 그거 건강하려고 운동하려다가 그 목숨을 잃는. 그래서 운동은 천천히 해야 됩니다. 자연과 호흡하며 무조건 정서만 보고 가지 마시고, 산을 탈 때 옆에 나무도 보고, 매미 소리도 좀 듣고 그렇게 가야 돼요. 네. 정말 중요한 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교수님 네네. 전문가 분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신뢰도가 막 팍팍팍 올라가는 것 같고. 네. 다 똑같죠 뭐. 그럼 네네네네. 교수님 부정맥도 그렇지만 다른 이런 심장 질환이나 왜 중장년 네네네. 나이가 들수록 심장이 조금 건강이 좀 나빠질 수 있고 고혈압 있는 분 많고 네, 그다음에 네. 이런 분들도 주의해야 할 점은 같을까요? 마찬가지죠. 이 협심증이라든지 스텐트를 하신 분들은 심장에 피가 잘 못 가는 컨디션인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무리를 하게 되면 혈관, 쉽게 말하면 파이프지요. 파이프를 통해서 피가 가야 되는데 이미 좁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은 막 열심히 뛰면서 막 밀어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근데 얘는 되겠어요? 안 되죠. 이렇게 하다 보면 한계에 어느 순간 부딪히게 되는 거고, 그 부하를 견디지 못한 상태가 돼요. 그죠? 충분한 피가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너무 중요하죠.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산소가, 혈액을 통해서 산소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조직들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병 있는 환자들도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되고, 심장병 환자들이 항상 산행감이 있잖아요. 뭐 심장병 환자, 고혈압 환자는 조심하세요. 있어요. 이 구간은 게. 위험하다. 네, 딱 있어요. 그게 똑같이 무리해서 가다 보면 헉 하고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섭네요. 그러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네네네. 그 속도를 잘 알고 네, 거기에 맞춰서 가고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가고 물 많이 마시고 물 많이 수분. 특히 요즘 이런 여름에는 정말 네. 너무 네. 최악의 상황이에요. 땀도 많이 흘리고 덥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산타기를 쓰잖아요. 원래 여러분 저희가 무등산 이렇게 네. 정상은 힘드니까 세인봉까지 가서 교수님과 만나서 저 우리 세인봉 올라간 영상이 잘- 있는데 네. 봤어요? 안 봤어. 세인봉은 안 봤는데.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거 까먹으면 안 돼. 교수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네, 네네. 누군들 홍닥터라고 있는데 교수님의 채널에서는 심장과 관련된 정말 유익하고 좋은 정보들을 많이 담아두셨으니까 구독 꼭 해주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그쪽에서 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올라가기로 했는데 네. 날씨가 막 32도, 막 네네. 4도 막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교수님 사실은 좀 네. 우리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카메라도 있고 막 네. 짐을 가지고 몇 명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다 사고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네. 교수님 연구실로 온 거거든요. 좀 아쉬우셨죠, 교수님?
아, 난 아침에 등산하려고 준비했죠. 제가 최근에는 뭐 이런 교수님도 착용을 하고 계시지만 시계, 스마트워치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발견한 아이템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샀어요?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 왜냐면 내산, 여러 가지 내돈내산 내산. 한번 세인봉을 안 받는 이게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이렇게 잡고 다리에 대면 네. 심전도 체크를 해준대요. 다리 안 돼도 돼요. 안 되세요? 뭐 이렇게 대라고 하더라고요. 발목에다가. 되게 되면 여러 네. 개 나오는 거고 이렇게만 해도 나와요. 네, 근데 이게 네. 너무 신기하고 되게 네. 작고 간단한데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에 조금 네, 걱정되는 네, 네, 네. 분들은 이거를 네. 수시로 좀 체크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요. 내 맥박이 항상 이상한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이상할 때. 뭐냐면 자주 또 이상한다고 하더라도 네. 병원 문턱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나대던 심장이 조용해져요. 그러면은 발견할 수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보통 병원에 가면 그래요. 거기서 검사한 거 보고 정상이네요. 그거 어떻게 난 가세요. 아닌데. 그죠? 또 찾아갔어요. 근데 분명히 들어가기 전까지 뛰었다가 병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또 가라앉거든요. 검사하면 정상이거든. 그래서요, 그럴 때 쓸 때 아주 유용한 거예요. 아, 그냥 이걸 수시로 체크를 해두고 나 네. 이랬다. 가슴이 뛰어서 항상 우리가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럴 때 내 가슴이 뛰듯 딱 해가지고 아마 스마트폰으로 연동이 될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심전도가 저장이 되거든요. 네. 그걸 딱 갖다 비춰주게 되면 음. 봐라, 나 이렇게 뛰었다라고 증거를 아, 확실하게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 가슴이 뛰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봤더니 괜찮아, 정상이야. 그러면요, 심장 맥박이 뛰는 거에 문제는 아니라는 소리죠. 다른 걸 찾아야죠.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긴가 아닌가. 그럼요. 대표적인 게 빈혈이에요. 빈혈. 빈혈이 있게 되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마법에 걸리시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면 가슴이 뛰어요. 그때 재보면요, 가슴 오 뛰어라고 이거 재보면 정상으로 나와요. 정상이야. 그거는 사실은 이런 네. 문제는 아닌 거네요. 그거는 이제 빠른 맥박을 빈맥이라 부르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구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계는 어때요? 스마트워치가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가 있는데 워치는요, 한계가 있어요. 물론 간편해서 좋아요. 장점이라고 하면 항상 내 몸에 붙여가고 있죠. 언제든지 언제든 볼 찍을 수 수가 있어요. 시계를 보다가도 가슴이 뛰면 얼른 손가락 떼가지고 심전도 찍을 수가 있어요.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이 시계, 스마트워치가 받아들이는 이 내 몸의 신호는 아주 깨끗하게는 안 보여요. 이걸로 찍으면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네, 쉽게 신기하다. 생각해서 연필로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샤프 같은 걸로 쓰게 되면 예쁘게 잘 써지잖아요. 네네네. 그죠? 근데 붓으로 글씨를 쓰라고 하면 글씨를 쓰면 내가 무슨 글씨 썼는지 남이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스마트워치로 찍으면 좀 그렇게 보여요. 조금 덜 민감하게 책정이 네네네. 되니까. 그래서 긴가민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등산도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지만 이 심장을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운동 중에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운동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유산소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유산소 말고요. 근데 우리가 무산소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의 근력을 키우는 운동, 근육 운동. 근력이 키워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유산소 운동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기본은 실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주의하실 거는 이 선수들처럼 힘든 막 하면 그건 안 돼요. 역시 무리하면 안 돼. 뭐든지. 네, 자기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산소 운동이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도 근육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근력 운동도 해주고 등산이 최고고 최고고 그럼요. 등산이 최고죠. 등산을 사랑하는 많은 대한민국의 네, 등산 네, 네. 인구분들에게 네. 심장 건강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신장은요, 가꾸는 거죠. 심장은 가꾸는 것이다. 그럼요. 피부도 뭐 우리가 관리하고 가꾸듯이 심장도 가꾸는 거예요. 심장은 혼자서, 물론 혼자 잘 뜁니다. 심장도요, 자꾸 관리를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네,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자꾸 등산과 같이 어느 정도의 부하를 줘서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부정맥도 안 생기고요. 그리고 뭐 협심증 같은 이런 나쁜 질환들도 예방이 돼요. 동맥경화증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혈액 속에가 있는 막 그 기름 찌꺼기들이 끼는 거거든요. 이 고지혈증이 일단 호전이 됩니다. 좋아집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나쁜 기름들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혈관도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도 건강해지면 자연스레 심장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심장을 사랑하고 가꾸고 하다 보면은 튼튼한 심장을 가질 수 있고 등산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 여러분, 외모와 우리 몸매만 가꾸지 말고 정말 중요한 심장. 이 심장을 건강하게 가꾸는데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등산도 하시고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을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너무 정말 궁금한 거 해소가 싹 됐어요, 교수님. 진짜요? 근데 이게 명확한 답을 해주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병원 가서 아, 교수님한테 막 환자가 가서 막 이런저런 아, 막 네. 얘기 10분, 20분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제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한 산행, 행복한 산행하시고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고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이고 더워라. 언제나 진짜 완벽한 데 청룡 상감이야. 됐다. 가자.